블룸버그 리액트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테슬라 차량 비용이 웨이모 차량의 7분의 1 수준에 나는 점이죠. 그 점에 특히 주목하신 이유가 뭔가요? 비용 부분은 자율주행차를 상업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보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회수 시점도 매우 중요하죠. 스티브만 인터뷰입니다. 차량을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들을 실제 도로에 빠르게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투자한 비용을 훨씬 빨리 회수할 수 있겠죠. 강조하신 부분이 웨이모는 실제 차량 생산이 거의 없는 반면 테슬라는 이미 수십만,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다는 점이 앵커 질문입니다. 그게 두 회사 간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게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기술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웨이모의 기술력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웨이모도 실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해 본 사례들이 꽤 있고 기술도 실제로 작동하긴 합니다. 항상 여기저기 문제는 조금씩 있긴 하지만요. 테슬라의 기술과 카메라 접근 방식을 보면 확장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스티브만 인터뷰입니다. 특히 최근 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테슬라에게 시장을 열어주고 있어요. 블룸버그 스티브만 인터뷰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그건 테슬라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가장 최신 버전인 FSD 슈퍼바이즈드 모드를 사용해서 집에서 스튜디오까지 30마일 정도를 운행했는데요. 매일 그렇게 출근해요. 당신은 이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여전히 레벨 2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운전석에 아무도 없이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차량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남자 앵커 질문입니다. 그건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단계까지 가려면 훨씬 시간이 걸리는데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도를 갖춰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기술이 99.99% 정확하다는 수준이 돼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소비자가 어느 정도는 계속 지켜보게 될 겁니다. 스티브만 언급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윌 스미스가 나왔던 오래전 영화 아이로봇처럼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그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강점을 보이죠. 전 세계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테슬라는 이미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방금 블룸버그에서 스티브만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바탕으로 테슬라와 웨이모에 대한 그 자율주행 비교, 왜 테슬라가 우위인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자, 스티브만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요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 투자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데요. 자, 테슬라가 16배, 235배 상승한 과거 사례를 보면 테슬라가 기술의 변곡점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0년 6월에 테슬라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당시 연말 주가가 1.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 주가가 16달러까지 16배 정도 상승을 하는데요. 자, 이때 2011년 모델 S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 2012년에 모델 S 첫 인도를 시작합니다. 자, 이때 주가가 2.19달러 한 2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2013년에 모델 S 판매 호조가 되면서 주가가 10달러로 약 5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기가팩토리 건설이 발표가 되었고 2015년에 모델 X가 드디어 나왔죠. 그리고 2020년을 보면은 이 16달러의 주가가 235달러로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2010년 대비 10년 만에 테슬라 주가가 230배 정도 올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대략 계산해도 한 200배 이상 오른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주가가 이제 그 이란 사태 때문에 316달러 선에서 지금 보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좀 더 세분하게 살펴보면은
2015년 16달러에서 2020년 그 주가가 235달러, 그러니까 한 13배 정도 상승하기까지 모델 X가 출시가 되었고 2015년에, 그리고 2017년과 18년에 모델 3의 생산과 생산 안정화가 이루어졌죠. 자, 이러면서 2019년에 상하이 기가팩토리 가동되고 2020년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2019년 대비 27달러 대비해서 235달러로 엄청나게 올랐죠. 16달러 대비해서는 한 13배 정도 올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슬라,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붐이 일기 시작했죠. 그런데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가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2020년에 235달러였는데요. 자, 2025년 현재 316달러니까 불과 그 차이가 뭐 한 7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이 5년간 70달러 정도, 물론 그 중간에 2024년에 479달러를 찍은 적이 있지만 여전히 최근 5년이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지루하고 힘든,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기간을 견디고 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마인드인데요. 굉장히 그 힘든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 제가 살펴드렸던 2015년에서 2020년에 13배 상승 충분히 올 다시 한번 사이클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인터뷰로 돌아가서 처음 자료로 이제 우리가 그 스티브만 보고서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티브만의 그 주장은 웨이모하고 이제 비교한 인터뷰인데요. 자, 그 비용 효율성 면에서 테슬라의 카메라 기반 센서 비용은 차량당 400달러,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약 50만 원 정도 든다는 거고, 웨이모의 센서 비용은 라이다 기반이기 때문에 12,650달러로 테슬라 대비해서 32배가 비싸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웨이모 차가 단순하게 차량 가격이 대당 한 2억 원 이상이고 테슬라가 한 뭐 5, 6천만 원 선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그 센서 비용만 해도 32배가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그 FSD 그 택시를 탈 것이냐, 웨이모를 탈 것이냐 했을 때는 동일한 기술력이라고 보면은 비용이 저렴한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반값 차를 사겠는데, 이게 32배가 저렴하니까 테슬라의 비용, 택시비는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만이 이번 데이터 수집량에서 테슬라는 이미 그 전 세계 30억 마일의 FSD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200만 마일의 완전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차이가 엄청 크다. 그리고 사고율에서는 테슬라의 그 FSD 사고율이 웨이모보다 10배 이상 낮다. 자, 그러면 당연히 비용과 사고율 면에서 안전하고 저렴한 테슬라 전기차를 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테슬라 주가 상승을 그 크게 점프업 시킬, 10배 이상 시킬 요인이 뭐냐면 4번이 중요한데,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이거를 AI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웨이모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아직. 테슬라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AI 컴퓨팅 파워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만은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확장성이나 비용면, 그리고 그 누적 데이터 면에서 넘사벽에 이미 구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주장을 하는 스티브만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자, 어떤 인물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글로벌 리드 디렉터라고 하는데요. 자, 이분은 4번 경력을 보시면은 20년 이상의 국제적 자동차 자본시장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GM에서 경력을 시작한 기계공학 전공자라고 하니까, 자, 20년 이상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분이라면 이런 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사는 곳이 이제 뉴욕에서
그 일은 하지만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출퇴근은 이 GM의 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테슬라 전기차를 탄다면은 더 확실하게 그 느끼셨을 텐데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20년의 전문성을 가지고 테슬라와 웨이모 전기차에 대해서 상세한 비교를 했고 이게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로 지금 소개가 된 겁니다. 자, 이게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의 그 앞으로 2030년까지의 주가를 단순히 자율주행만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자,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한 400에서 900달러, 1000달러 정도까지를 이제 보는 거고, 2028년에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1500달러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2000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조금 뒤에 제가 그 일론 머스크가 캐시우드에 2030년 2600달러 간다는 전망을 머스크가 리트윗을 했는데요. 자, 그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가 가장 정확하게 테슬라 주가를 여태까지 그 전망하고 맞췄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신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거에 의하면은 결론적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000달러를 이제 자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스티브만 인터뷰를 방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특히 테슬라의 대규모 확장, 그러니까 2026년과 2027년에 그 100만 대에서 200만 대.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테슬라가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잘 우리가 체크를 해 줘야 되실 부분이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그 리트윗을 한 게 바로 캐시우드가 예전에 테슬라 주가가 2030년까지 2,6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리트윗을 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본인도 이제 3,000달러까지 얘기한 바가 있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뉴욕타임즈가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거짓 보도를 했죠. 뭐냐면 약물을 한다, 마약을 한다, 이런 이제 거짓 기사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식으로 이 보고서를 냅니다. 개인 그 약물 검사 보고서를 내는데요. 여기에 보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정식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반가운 소식인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난주에 15,500대의 차량 그 등록 보험을 가입했다,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자,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테슬라가 그 분기 판매 실적에서는 이번에 15,500대로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호재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 정치는 사이드 퀘스트였다면은 이제는 메인 퀘스트로 돌아왔다. 그래서 본인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제일 그 포커스, 초점, 제일 중요한 거로 보고 있다. 자, 이런 인터뷰를 했죠. 자, 그래서 현재 그 테슬라는 미국 평균 대비해서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능력은 26배에 달하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칼쉬라는 예측업체, 이건 이제 돈을 걸고 예측을 하는 거죠. 여기에 따르면은 2번 보시면은 2026년에 테슬라의 비감독 FSD를 출시할 확률은 77%. 그러니까 이제 6월 22일 이게 이제 확실히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걸 눈여겨 보시길 바라고, 이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장성인데 웨이모보다 85% 비용이 저렴하고, 또 이렇게 저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기가 캐스팅 공법이 굉장히 그 일론 머스크의 그 굿 아이디어인데, 기가 캐스팅은 그 제조에 혁명을 가져오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확 낮추고 속도는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수직 계열화의 기가 캐스팅까지 더해서 미친 생산 속도를 유일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6월 22일 FSD 자율주행이 성공하면 이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반값 차도 찍어내고, 또 기존의 제품 라인업도 빠른 속도로
램프업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글로벌 확장성은 정말 가히 폭발적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뒷받침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확한 팩트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하는 요인에는 스타링크도 있고 메가팩도 있죠. 그런데 이 이제 테슬라의 그 3억 달러 그 재생 메가팩이 그 프랑스의 재생 가능 전력 생산업체 네오엔이 운영하는 메가팩 배터리가 호주 퀸즐랜드에서 또 이렇게 수주를 해서 프로젝트 1 가동을 시작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요런 게 이제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건 정말 그 테슬라의 기술력인데요. 미국산 2025년 베스트카에 1번부터 4번 싹쓸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1위가 테슬라 모델 3, 2위가 테슬라 모델 Y, 3위가 테슬라 모델 S, 그리고 4위가 테슬라 모델 X인데요. 자, 정말 뭐 대단하죠. 자, 테슬라의 기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1등부터 4등을 아주 싹쓸이를 한 거고, 5등이 지프 글랜디에이터라는 모델이고, 대한민국의 기아 EV6이 6등에 그래도 자랑스럽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 미국에서 모델 Y AWD 모델에 대해서 1.99% 프로모션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판촉도 이렇게 그 테슬라가 발빠르게 하고 있고 시세에 맞춰서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죠.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지금 BBB 법안에서 전액 폐지가 지금 예고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분야,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열린 시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크게 테슬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방금 제가 15,500대의 신형 테슬라 보험 가입, 그러니까 2025년 2분기 최고의 그 실적을 발휘했다는 건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은 램프업이 진행되면서 3,600대밖에 판매가 안 됐지만, 이게 이제 6월 9일자로 9일에서 15일자에 15,500대 판매로서 완전히 회복을 해서 지금 이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는 그 기술 분야로 돌아와서 기쁘다는 얘기를 최근 인터뷰에서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정치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회도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지에서 그렇게 개고생을 한 부분은 바늘과 쓰레기가 몇 개 있고 더러운 해변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도지에서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기술 현장으로 다시 테슬라에 컴백을 하고 보니 1000피트 높이의 쓰나미가 물려오는데, 그거는 결국은 AI의 그 거대한 쓰나미인데 도지에서 해변을 청소하는데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테슬라 FSD 자율주행의 완벽한 성공이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옵티머스 보스의 성공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xAI의 그 신규 투자를 또 지금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죠. 자, 이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지금 컴백한 소감을 정확하게 밝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테슬라 6인치 모델 Y가 그 휠베이스가 15cm로 확장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갈수록 이제 테슬라는 전 세계 그 출시 모델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죠. 결국은 제품 경쟁력이 가장 주가 상승에는 본질적인 경쟁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 또 테슬라가 얼마나 디테일한 회사인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호주 하면은 캥거루가 생각나시죠? 이 캥거루가 종종 이제 그 차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는데요. 여기 테슬라의 모델 Y를 보시면은 액티브 후드가 이렇게 그 오른쪽 화살표를 보시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그 설계를 했냐면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 캥거루 이런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2024년 플러스 모델 2025년 플러스 모델 Y에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그 테슬라는 보행자도 그렇고 동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물의 안전까지 생각해서 차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제가 그 블룸버그 스티브만의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크게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죠. 먼저 테슬라는 그 전기차가 웨이모와 우버, 리프트와 비교해서 이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당연히 예스, 테슬라가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누적 데이터 면에서는 30억 마일, 그리고 2200만 마일, 웨이모와는 정말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확장성 면에서는 2026년에 35,000대까지, 그런데 웨이모는 최대 2,000대니까 이것도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요런 이제 20년 이상 그 전기차 전문가의 스티브만 얘기는 좀 잘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약물 검사를 공개를 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오보를 낸 뉴욕 타임즈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이런 이제 네티즌들의 그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거죠. 자, 뉴욕 타임즈가 과연 정정 보도를 낼지 사과문을 낼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미국에서 이렇게 1, 2, 3, 4등을 최고의 모델로 모델 3부터 X까지 테슬라의 그 사관왕이죠. 이게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자, 이게 하반기에 그 테슬라 전기차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에 이런 좋은 호재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웨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웨덴 정부는 아직까지 이제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 재밌는 영상인데요. 자, 우리가 애기가 때를 쓰면 살살 잘 달래야 되죠. 자, 이 스웨덴 그 테슬라 유저들 정말 이 어린 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웨덴 정부가 하루빨리 조금 그 여러 그 핑계를 멀리하고 미래 기술을 좀 받아들이면 스웨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같은 의미에서 한국도 테슬라 FSD 자율주행 기술을 빨리 허용을 한다면 선의의 그 한국의 전기차 또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피소드 영상 꼭 봐주시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그 2021년 2월 2일 샌디 멀로 할아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벌써 시차가 한 4년 전에 한 인터뷰인데, 놀라운 거는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철학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테슬라의 차는 UFO가 미확인 비행물체죠. 바로 예정 없이 도로 한복판에 착륙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전기차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하고 성능 면에서 우수한 그런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만드는 게 벌써 5년 전 인터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캐시우드가 그 테슬라의 목표 주가 $2,600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캐시우드 최근 2번 다 정확하게 테슬라 주가를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재게시한 캐시우드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는 왜 자체 로켓을 제작할까? 자, 이게 이제 테슬라와 주가에도 우리가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2번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는 어떤 실패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자, 우리가 경제 독립도 마찬가지죠. 나의 경제적 주권, 경제 독립을 나의 뭐 아버님, 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는 굉장히 그 내가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초기 창업 당시에 그 러시아에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그 좀 사오려고 했는데 러시아 관련자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 거죠. 그래서 이때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 그렇게 자각을 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러면서 재사용 로켓 아이디어까지 떠올려서 결국은 그게 꿈이 현실이 됐죠. 자, 이걸 보면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인내심과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일관된 과거의 행동,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정말 진심이고 전력 질주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이 스페이스X에 좀 대입을 해본다면 스페이스X는 2012년 당시에 기업 가치가 24억 달러였는데 이게 2024년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오늘 무려 144배 성장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2012년에서 2017년까지 10배 정도 상승하는 데는 채 5년 정도 걸린 거고, 다시 2020년에 기업 가치가 460억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 24억 달러 대비해서 20배가 상승하기까지는 8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144배까지 성장할 때는 12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건데, 이걸 테슬라의 주가에 대비해 본다면 테슬라는 더 빨리 3,000달러,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10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스페이스X의 굵직한 그 기업 이슈를 보았을 때 2018년에 그 팰콘 헤비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운영 로켓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서 2024년에는 급기야 그 스페이스X 가치가 3,500억 달러, 하나로 약 한 500조 정도의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2018년에 스페이스X가 바로 테슬라의 2025년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팰콘 그 헤비 부스터가 성공함으로써 그 스페이스X의 가치를 10배 이상 급상승시켰듯이 지금 2025년 6월 22일에 텍사스 오스틴에 테슬라의 최초 비감독 자율주행이 성공한다면 지금 스페이스X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기업, 비상장 기업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정말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걸어온 길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 장기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1971년생인 일론 머스크가 28살, 그러니까 1999년 당시에 집2를 컴팩에 3억 7천만 달러에 판매를 해서 이 자금으로 하와이 해변가를 대부분 억만장자들이 선택한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이 자금을 X.com에 설립을 했고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 X.com과 이 페이팔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살의 나이, 그러니까 3년 뒤죠. 페이팔을 이베이에 10억 달러에 판매를 하면서 드디어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화성 입주 목표의 로켓 개발을 시작한 게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데요. 자, 이러면서 2008년에 보면은 스페이스X의 팰콘 1 첫 그 역사적 로켓 궤도에 도달을 했고, 이때 테슬라의 로드스터가 첫 출시가 되었죠. 첫 상용 전기차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자,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그 일론 머스크가 겪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2010년 39살에 스페이스X는 드디어 드래곤 ISS 국제 우주 정거장에 화물 수송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때 이제 테슬라의 모델 S가 출시되면서 대중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알렸죠. 자, 그리고 나사와 16억 달러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15년 전 일인데요. 자, 이때가 이제 테슬라의 도약을 이끈 시드머니가 된 거죠. 자, 그래서 2018년 47세가 되는데 이때 스페이스X 팰콘 헤비의 발사 성공, 최강력 로켓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테슬라에서는 모델 3 생산 지옥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장에서 바닥에서 잠도 자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2020년에 보면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이 나사의 우주 비행사 ISA로 올려보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이때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합니다. 이게 이제 2020년에 쓰여진 역사인데, 테슬라 S&P 500 포함 주가가 상승한 요인이 되었고, 현재 2025년 현재는 스타링크 위성은 7,600개 이상 운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종합을 해본다면은 이 스페이스X의 눈부신 발전처럼 테슬라도 FSD 자율주행 6월 22일 통해서 아마 눈부신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간밤에 그 맵을 좀 살펴보면은 테슬라가 한 3.8%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모든 그 전광판이 붉은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한창 중인데 여기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 하루 전에 귀국을 서둘렀죠.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에 계속 이란을 맡겨놓느냐, 아니면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해서 이 벙커버스터,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나머지 남아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백악관 회의 주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겠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이렇죠. 1번, 이란은 항복해라.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이란이 어떻게 보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정권마저 지금 교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거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어쨌든 호메이니가 무조건 항복을 할지 아니면 항전을 통해서 미국의 참전 시작이 되고 마지막 남은 핵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거가 될지는 아마 2, 3일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팔로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존립기로에선 이 호메니의 36년 철권 통치, 특히 이란은 신정 정치죠. 그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이런 정말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하메네이의 최고 지도자의 입지는 크게 지금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머스크의 xAI가 6조 원 규모 지분 투자 유치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자, 이렇게 된 거는 지금 기존 20만 개의 GPU 말고 별도로 그 100만 개의 컴퓨팅 클러스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2번을 보시면은 xAI는 이미 테네시주 멤피스에 211만 평방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로서 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탑재되는 그래픽 GPU가 100만 개 필요하다. 그래서 대폭 이제 컴퓨팅 파워가 늘어날 거고요. 자, 1번 보시면은, 자, 이런 노력들은 머지않아서 이 경쟁자들, 그러니까 xAI가 인공지능 회사로서 경쟁자를 크게 따돌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현재 316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전쟁 여파로 한 3.8% 조정을 보였는데, 다른 이제 주식도 살펴보면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138%, 그러니까 138달러, 엔비디아가 144달러, 아이온큐가 38달러, 비트코인이 104K, 1억 4,400만 원 기록하고 있고, 도지코인이 조정을 받아서 23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근 5년이 이제 테슬라 투자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여기를 잘 견뎌오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확률이 높고, 우리가 성공에 대한 경험을 일상에서 작더라도 계속 가져가는 게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용기를 꼭 잃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대략 계산해도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그때 맛보았는데, 그런 순간이 지금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점을 꼭 참고하셔서 이 2026년부터 2025년까지가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주가 변동도 지지부진했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미 80% 이상 잘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론 머스크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와 중요한 영상 그리고 소식을 빠르게 지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o look at buying a refurbished ICBM because that was the best deal. And I can tell you it was very weird going there in 2000, late 2001, 2002, going to the Russian rocket forces and saying, I'd like to buy 2 of your biggest rockets, but you can keep the nuke. That's a lot more. And that was 10 years ago, I guess. So they thought I was crazy, but I did have money, so that was okay. And after making several trips to Russia,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actually my initial impression was wrong about because my initial thought was, well, that there's not enough will to explore and expand beyond Earth and have a Mars base and that kind of thing. But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as wrong. In fact, there's plenty of will,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a nation of explorers, of people who came here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really a distillation of the spirit of human exploration. So, No. Is worth what it's worth, and we believe it's worth what the market's Not paying. above it. We think it's going to have an inventory correction out there. It happens regularly. Okay. You know, we've been through very many inventory cycles. I have over the years with NVIDIA. So definitely going to see an inventory cycle as companies reassess, okay, wait, how do we get ready for this AI age? And there is a reassessment process. We're going through it ourselves. But if NVIDIA is, if its valuation is correct, this AI project has to work. What is Tesla worth? If you were willing to sell it at $300 or $400 and you're buying it now, what is it worth in 5 years? 2,000. We're in print on that. This is the biggest AI project in the world. If NVIDIA is worth what it's worth, and we believe it's worth what the market's Not paying. above it. We think completely wrong, and a UFO lands in the middle of the road. The car still cannot crash and still needs to do the right thing. So, what really matters, the prime directive for the autopilot system is don't crash. That really overrides everything. So, no matter what the lines say or how the road is done, the thing that needs to happen is minimizing the probability of impact while getting you to your destination conveniently and comfortably. But the prime directive, absolute priority, is minimize probability of injury to yourself or to anyone on the road, on the pedestrians or anything like that. So, and it's really, it can't be dependent on the road markings being correct or anything like that. It's just got to be, no matter what, it's not going to crash. For self-driving, even if the road is painted completely wrong, and a UFO lands in the middle of the road, the car still cannot crash and still needs to do the right thing. So